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추석 이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에 따라 지자체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9월 들어 접종률이 60%를 넘으며 추석 전 70%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보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여론조사에서도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찬성이 73%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1,86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 상승한 금액입니다. 동의대 호텔관광경영학부 학부생들이 제3회 부산대학생 관광창업스쿨 트래블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정부의 추석 이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예방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9월에 들면서 접종률이 60%를 넘어 추석 이전 70%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접종자가 2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18세 이상 접종 대상자로 압축하면 67%에 이릅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40%에 육박합니다. 추석 전까지 전체 주민 대비 1차 접종률 7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3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또 2차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른바 백신 혜택입니다. 부산 진구에서도 자체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여행 상품권과 외식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만 20억 원, 부산 지자체 가운데 최초입니다. 여행 인센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진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군의 식당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정책까지 함께. 부산 진구는 백신 수급과 접종률이 현재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10월 이후에는 일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가 고비인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고향 방문 시 부모님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9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명으로 나타나 1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확진자 중 기존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는 12명, 지인 접촉자는 7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정구 교회에서 접촉자 5명이 격리 중 확진됐는데 이번 감염은 부산 진구 부동산 사업체 관련 연쇄 감염 사례로 총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7일 전후로 시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대리운전 기사 소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부산과 경남의 대리운전 기사 소득 변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는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이 78.9%였고 수입 감소폭이 70% 이상이라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195명 중 158명이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한다고 답한 가운데 하루 평균 수입이 5만 원 미만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 62.5%를 차지했습니다. 지원센터는 부산의 거리두기는 3단계로 완화됐지만 밤 10시 영업 제한으로 대리운전 수요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 전환 기준점으로 성인 접종 완료율 80%, 고령 접종 완료율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방역 체계의 전환은 언제일까요? 현재 전국적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많이 쌓인 상황인데 이제는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한국리서치의뢰해 8월 30일부터 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73.3%, 반대는 20.2%에 불과합니다. 전환 시점으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인 11월 말에 이 접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들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사적 모임이나 단체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언젠가 이렇게 뭐 몇 년 지나면 지금의 일단 뭐 이거 감기, 독감처럼 이게 우리가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체계가 잡혀서. 조금은 위드 코로나식으로 풀어주면은 약간의 생활에 활력도 되고 또 그동안 식당이나 조금 소주집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부 주사 다 맞은 뒤에지. 다 맞은 뒤, 다 하고 난 뒤에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는다 해도 좀 위험할 것 같아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할지 시험대에 올랐는데 추석 전후가 고비로 보입니다. 철저히 개인 방역 수칙 지켜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1,86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를 인상한 금액입니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고 실질 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정된 임금으로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됩니다. 9일 반송 큰 시장 상인회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 해운대구에 전달했습니다. 반송 큰 시장 상인들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과 봉사를 확대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온정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는 반송 큰 시장 상인회에서 지역 내 아동을 위해 견과류 등 정성껏 준비한 건강 간식을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작지만 우리 상인에서 그냥 우리 동네 애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도와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원래 15가구를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석이라 해가지고 50명 하게 됐고 연말도 여러 행사 하고 이런 행사 단발 행사가 아니라 뭐 이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을 할 거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간식을 정성껏 마련을 해서 이 간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배품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텐데 이게 바로 반송이 가지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원봉사 재능기부 사례 발표회인 2021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X 부산 행사가 9일 부산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감동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능기부 우수사례 발표팀으로 선정된 9팀이 비대면으로 사례 발표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사전에 모집된 온라인 청중평가단이 가장 감동적인 사례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의대 호텔관광경영학부 학부생들이 제3회 부산 대학생 관광창업스쿨 트래블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서비스 사업화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대회로 부산 지역 10개 대학에서 학생 59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이케아팀은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체험 관광이 가능하도록 제안하는 플랫폼 아이디어를 출품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선 최근 5년간 12,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18.5%인 2,200여 건이 주택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망자 72명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시가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영용 의원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조례가 지난 2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공간용 소화 용구를 보급을 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위반해도 처벌 단서가 없는 권고 수준에다 시민들의 관심도 적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파악된 주택 거주 취약계층 21만 5천여 세대 중 지금까지 15만 세대의 설치를 마쳤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턴 일반 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14만여 세대인데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3년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소방 설비 지원 범위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외에도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간이 소화 용구도 추가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진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음식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2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이며 음식물 쓰레기 다양 배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이들 음식점들은 배출 요일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에 납부 필증 없이 무상 배출업소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청소 대행 업체가 수거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도 못 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 배달될 수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그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